자, 유형 5번부터 살펴봅시다. 4차 방정식의 풀이 974번 죄다 빈출 왕중요 4차 방정식. 다음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을 A,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을 B라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다음 문제는 개수가 모두 주어져 있어서 실근 두 개를 먼저 구한 다음 인수분해를 통해서 접근하면 되겠죠. 일단 x에 뭘 넣으면 0이 될지 그 값 두 개를 생각해 봅시다. 1과 마이너스 1을 떠올려 봅니다. 1을 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에 빼기 2는 0이 되죠. 그래서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 봅니다.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빼기 2 0이 됩니다. 따라서 저 방정식은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을 각각 인수로 가집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므로 x제곱을 가져야 하고 마이너스 x제곱인데 2x 3승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x를 인수로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이므로 플러스 2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 A는 일단 마이너스 1이며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여기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가 됩니다. A 더하기 B는 플러스 1이 되겠죠. 다음은 유형 6번 근이 주어진 4차 방정식의 나머지 근 977번 죄다 빈출 방중요. 다음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2이다.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근 두 개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미지의 상수 A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B가 0이니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2를 대입한다면 16 더하기 16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B가 0이 됩니다. 4A 플러스 2B의 값이 44 마이너스 44가 되네요. 2로 나눠줍니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따라서 서로 빼주면 B가 사라지겠죠. 아래에서 위를 빼면 A가 되고 빼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7일 때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나머지 두 근의 값을 구하라. 저 방정식은 x 빼기 1과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집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는 거죠. 글자 좀 똑바로 씁시다. 다음을 인수로 가지니 x제곱을 곱해야 하고 현재 마이너스 3x 세제곱인데 5x를 곱해야 2x 세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상수항이 12이므로 플러스 6을 곱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근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에서 나오겠죠. 두 근의 곱은 6이 되겠습니다. 977번의 정답은 6입니다. 다음은 979번 터프 문제입니다. 다음 x에 대한 4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이다.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허근이 없다는 얘기죠. 오직 실근만 존재한다. 그런데 왜 실근이 3개입니까? 중근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중근 알파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베타 감마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여라.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실근을 찾아봅니다. 미지의 상수 A를 없앨 수 있는 X값 무엇일까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또한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 없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x에 0을 넣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x와 x 빼기 1을 x 빼기 1이 아니죠. 더하기 1을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가 될 것이고 뒤에 뭐가 곱해져야 됩니까? x제곱에 현재 x 3승이므로 2a x제곱 x를 곱하면 되고 a 플러스 2x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a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1에다가 뒤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2가 곱해져 있는 꼴의 방정식인데 현재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 뒤에 있는 근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실근계수가 3이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중근 가진다. 물론 중근은 0이나 마이너스 1은 아니겠죠.
혹은 0을 한 근으로 가진다. 0을 한 근으로 가진다면 0이 중근이 되겠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1을 한 근으로 가진다. 이 세 가지 다 가능하니 그때의 A들을 구해봅시다. 먼저 중근 가질 조건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빼기 AC. 이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한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2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자, A가 2라면 이런 방정식이 되어 근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A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면 근이 1이 되겠죠. 0과 마이너스 1이 아닌 그런 중근을 가져서 성립합니다. 만약 0을 한 근으로 가진다면 x에 0을 대입하면 a 플러스 2가 0입니다. 즉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0을 한 근으로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빼기 2a 플러스 2가 0이 되어야죠. 따라서 그때의 a는 3이 됩니다. 이 모든 a를 다 곱하면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979번 정답은 12입니다. 자, 다음 문제 982번 최다 빈출 방중류 문제입니다. 다음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이와 같은 유형은 두 개씩 짝지어서 하는 것인데 1차 항계수가 같아지도록 짝지어야 되죠. 어떻게 짝지으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1차 항이 2x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x제곱에 플러스 2x의 빼기 3, x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8, 빼기 84는 0.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하든지 아니면 2x 빼기 3을 치환하든지 합시다. 저는 빼기 3까지 t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t에 t-5 빼기 84가 0 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t제곱 빼기 5t에 마이너스 84가 0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84 플러스 5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12와 7에 마이너스 7로 주면 되겠죠. t는 12와 마이너스 7입니다. t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인데 그게 12이거나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마이너스 7이거나가 되겠죠. 이항시켜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빼기 15는 빵, 깔끔하게 정리하면 플러스 4는 빵이 되는데 두 실근이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 중 하나는 실근, 하나는 허근만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눈치챘겠지만 2번 방정식은 B'의 제곱 빼기 AC 판별식의 값이 음수가 되어 허근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에서 실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984번입니다. 4차 방정식 꼬라지를 보면 x제곱 빼기 3x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t로 치환하여 정리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를 t로 둔다면 t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6은 0이 되고 그때의 t의 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x에 관한 방정식으로 환원시켜보면 t가 마이너스 2이므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거나 x제곱 빼기 3x는 마이너스 3, 즉 플러스 3은 0을 만족하게 되겠죠. 이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방정식이 존재한다. 누가 허근을 가질까 생각해 보면 2차 두 번째 방정식을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입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그때 알파의 알파 켤레를 곱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베타가 알파 켤레인 거죠. 베타의 베타 켤레를 곱한다고 했는데 바로 알파가 베타 켤레인 거죠. 그러니까 두근의 곱 더하기 두근의 곱 이런 말인 거죠.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3이겠죠. 그래서 3 더하기 3이네요. 정답은 3번 6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터프 문제 985번을 봅시다. 다음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오메가 제곱 빼기 5오메가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은 치환하고 싶지만 치환을 하기가 곤란하죠. 즉, 이 2차식들은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이고 다시 인수분해해서 해처모회를 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x-1에 x-3이 될 것이고
뒷부분은 x-2에 x-4가 되겠죠. 그때 1차 항계수가 같아지도록 묶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x-1과 x-4를 곱하고 x-2와 x-3을 곱한 다음 빼기 120은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이 방정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5x를 t라고 둔다면 t에 더하기 4, t에 더하기 6 죄송합니다. 빼기 120은 0이 성립하겠죠. t제곱 플러스 10t에 24 마이너스 120은 마이너스 96이 될 것이고 t는 16과 6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t가 마이너스 16일 때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16은 0이 될 것이고 t가 6일 때는 빼기 6은 0이 되겠습니다. 이때 허근을 가지는 방정식이 누구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1번 방정식을 보시면 25 빼기 64는 음수가 됩니다.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바로 오메가였습니다. 그럼 오메가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하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오메가 플러스 16은 0이 성립해야 되겠죠. 오메가 제곱 빼기 5오메가의 값은 마이너스 16,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은 유형 8의 988번 최답 인출 왕중요. x에 대한 다음 4차 방정식, 4차 2차 방차, 복 2차 방정식입니다. 의 네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할 때 네근의 곱을 구하여라. 자, 여기에 유형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본적인 복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놨네요. 자,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진 않지만 알아두는 것이 신상에 좋다. 예, 알아두는 것이 신상에 좋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확실히 끝냅시다. 이 방정식의 네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할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많이 본 것이죠. 그 다음 둘씩 짝지어서 4개 중에 2개를 짝지음으로 총 6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6개의 경우를 모두 더한 그 값은 a분의 c가 된다. 그 다음 넷 중에 3개씩 짝지어 더함으로 총 4개가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로부터 베타, 감마, 델타까지 모두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모두 근의 곱의 값은 플러스 a분의 2가 된다 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위 우리가 비에트의 정리라고 하는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까지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공부했고 3차 방정식에서 여기까지 공부했으니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교대하면서 분모는 a로 고정된 상태에서 분자의 계수만 자꾸 바뀌는 그런 상황인 거죠. 즉 a분의 b의 값을 구하면 되고 a는 1이고 e는 1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개념 위에 소개된 개념으로도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 문제집에서의 이 출제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인수분 해보라 라는 뜻이 되겠죠. 4차와 여기 상수항을 보면 x제곱 플러스 1을 제곱하거나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이것을 택해보면 빼기 x제곱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 x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므로 다음 방정식의 두근과 두 번째 방정식의 두근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고 이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 이 두근의 곱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근의 곱은 1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990번 터프 문제입니다. 다음 4차 방정식에 한근을 알파라 할 때 라고 했는데 다음 주어진 방정식 복 2차 방정식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통해 4차와 상수항을 만들 수 있고 뒤에 빼기 x제곱을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x 빼기 3과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기억부터 볼까요? 한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3되는 알파가 존재하느냐?
첫 번째 이 방정식에 알파를 대입한다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3은 0이므로 기억은 성립합니다. 니은 알파 빼기 알파분의 3이 1 되는 알파가 존재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조건식의 양변에 알파를 곱한다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3은 0이 성립하는 알파가 존재하느냐 라는 소리인데, 두 번째 식에 있습니다. 니은 성립합니다. 두 음의 근을 PQ로 할 때 P 더하기 Q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은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은 0의 근을 구해본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13이 되니 하나의 음의 근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3이고, 두 번째 방정식에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의 근을 구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므로 두 번째 음의 근은 1 빼기 루트 13이 됩니다. 이때 이 두 근의 합 P 더하기 Q는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13, 즉 마이너스 루트 13이므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자, 다음은 991번 터프 문제입니다.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당식 px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p의 루트 n은 0이다. x의 루트 n을 대입하면 성립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x의 4제곱 루트 n을 4제곱하면 n제곱이 되겠죠. 제곱을 하면 플러스 n이 될 것이니까 빼기 n제곱 빼기 n은 0이 성립하네요. 따라서 기억은 성립하는 것이고, 한편 4차와 2차에 대해서는 짝수 차수이므로 루트 n을 대입하는 것과 마이너스 루트 n을 대입하는 것은 같은 결과를 주겠죠. 따라서 p의 마이너스 루트 n도 0이 될 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둘 다 실수가 될 것이고, 따라서 실근 개수는 일단 2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개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인수분해를 생각해 봅시다. x 더하기 루트 n과 x 마이너스 루트 n을 가져야 하고, 이를 전개하면 x제곱 빼기 n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저 px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x제곱이 곱해져야 하고, 현재 마이너스 nx제곱인데 이 식은 1x제곱이므로 플러스 n 플러스 1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이 나버렸네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에서 실근 2개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에서는 x제곱은 마이너스 n 빼기 1, 그런데 이 값은 음수이므로 허근만 2개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pk가 0이 되지 않도록, pk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pk가 0이 되는 k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pk가 0이 된다는 것은, 즉 그 말은 k를 근으로 가진다 이 말이죠. 근데 k가 정수 하니까 정수근 k에 대하여, 그런데 그런 k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정수근을 제외한 나머지 k, 그런데 그 k가 될 수 있는 값은 9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여기 모든 n의 값의 합은이라고 했을 때 n은 원래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 중에서만 생각하는 중이죠. 그 중에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이 실근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에 대하여 n이 제곱수라면 그때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은 정수가 되어 정수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수 k에 대해서 pk가 0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으니, 제곱수가 되는, 즉 1과 4와 9의 경우 n이 1, 4, 9였다면 루트 1, 루트 4, 루트 9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9의 경우에는 그 값은 정수들이 될 것입니다. 즉 K가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정수 K는 바로 n이 2, 3, 5, 6, 7, 8일 때 대하여 pK가 0이 되지 않는다를 만족하겠습니다. 설명에 따라 잘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n이 2였다면 그러면 이 식은 x 더하기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였겠죠? 그런데 어떤 정수 k에 대해서 다음 값을 0되게 만드는 값은 존재하지 않죠. 0되게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수 k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정수 k를 넣어도 0되게 만들 수 없다. 바로 n이 2일 때 그렇다. 그러니 그런 n의 값의 합은 2, 3, 5, 6, 7, 8의 합이다가 되겠죠. 따라서 2 더하기 8, 10, 3 더하기 7도 10, 5 더하기 6은 11입니다. 따라서 31이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992번 터프 문제입니다. 다음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때 이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본 4차 방정식은 4차, 2차, 빵차, 복 2차 방정식이며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a 빼기 5의 a 플러스 2로 쉽게 되고 이 둘을 더한 값이 2a-3인데 2차항 계수에 완벽히 부호반대죠. 이 정도가 되었으면 여러분은 x제곱이 바로 a 빼기 5 또는 x제곱은 a 플러스 2다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념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터프 문제를 풀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런데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지기 위해서는 둘 중 어느 하나는 a 플러스 2나 a 마이너스 5, 둘 중 어느 하나는 음수이고 하나는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둘은 대소관계가 명확하고 a 빼기 5가 더 작은 값이므로 a 플러스 2는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a는 5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네요. 기억을 살펴봅니다. 만약 a가 1이라면 다시 방정식을 써보면 a가 1이었다면 x제곱이 마이너스 4이거나 x제곱은 3이다가 될 것이고 그때 모든 실근의 곱은 x제곱 빼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바로 곱은 마이너스 3이므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을 살펴보면 만약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그 말은 x제곱 빼기의 a 플러스 2는 0 방정식에서 요 값이 마이너스 4다 라는 말이 될 것이고 그러면 a는 2가 되겠죠. a가 2가 된다면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은 x제곱은 마이너스 3에 해당할 것이고 그때 그 방정식에 x제곱 더하기 3은 0에 허근의 곱은 바로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자 여러분 정수근은 어디서 갖습니까? 정수근은 실근을 갖는 방정식인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근이 정수가 된다라는 말은 a 플러스 2가 바로 어떤 제곱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k는 정수입니다. 정수집합을 z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k가 정수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a 플러스 2가 정수의 제곱 a도 정수여야 되겠죠. 그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 마이너스 1인지 확인을 하는데 a는 1번 조건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 이상 5 미만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죠. a가 만약 마이너스 2라면 k제곱은 0이 되고 그때 정수인근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됩니다. 또한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플러스 1이 되어 1은 제곱수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도 괜찮습니다. a가 0이라면 되지 않고 1도 되지 않고 a가 만약 2라면 0이므로 0도 정수의 제곱이 맞죠. 따라서 정수인근 0을 가집니다.
그 이후 a가 3일 때, 4일 때 둘 다 제곱수를 만들지 못하므로 3개의 a가 나오고 그들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맞으므로 이것도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4번 최다 bin 왕중요 문제입니다. 다음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한 실근을 알파라 할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이 방정식은 개수가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칭이 되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방정식이죠. 이런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고 4차 상반 방정식은 항의 개수가 5개 존재하고 이때 x의 값은 만약 x가 0이라면 0, 0, 0, 0 좌변이 1이 됩니다. 즉 성립하지 않겠죠. 그 말은 x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x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x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방정식은 x의 4승으로 나누어 봅니다. x의 제곱으로 나누어 봅니다. x의 제곱으로 나누면 x의 4승은 x제곱 1은 x제곱분의 1 묶어주겠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3 x3승을 나누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고 5배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하고 나면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둔다면 준 방정식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t제곱에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를 뒤에 쓰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t에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보태어서 쓰면 이런 방정식이 되겠죠. 즉 t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x에 관한 방정식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4가 되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가 될 것이고 그때 여기에서 어느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지 조사를 하고 나면 그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4가 될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될지 판단할 수 있는데 정말 럭키하게도 마이너스 1이라는 보기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양변의 x를 곱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이 되어 판별식이 0보다 큰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아래의 방정식은 양변의 x를 곱하여 정리하면 이 방정식이 되고 이 방정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위 오메가라고 하는 허근을 가지는 방정식이죠. 이어서 995번 터프 문제를 바로 가보겠습니다. 995번 또한 4차 방정식이 개수가 완벽히 대칭인 상반 방정식입니다. x제곱으로 나누는데 이번엔 조금 더 과정을 줄여볼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할 것이므로 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묶은 값이고 마이너스 5t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즉 t제곱 빼기 5t 빼기 6은 0이 되어 t의 값은 6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6이 되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둘 중에 누가 실근을 가질까요? 이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이 방정식은 허근을 가집니다. 여기에 두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빵에 두근을 알파와 베타를 할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묻는 것이고 이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와 같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므로 36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 1이므로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8번 최다 bin 왕중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군요. 다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이 값을 구하이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은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따라서 준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은 3 마이너스 감마입니다.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은 3-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는 3-베타이죠. 조금 정리해서 보기 좋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인데 좌변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편의상 fx라고 두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fx라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므로 반드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의 인수를 가져야 하고 이 세 인수를 곱하면 3차가 되었고 3차 함계수가 1이므로 더 이상 적을 것이 없음이 확실합니다. 그때 양변에 fx, 즉 fx는 이 식을 간단하게 적은 것이죠. 이 식은 이 식이 된다라는 것은 항등식이므로 그 x에 무엇을 대입하건 성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의 x에 무엇을 대입하면 다음 준식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x에 3을 대입했을 때죠. 따라서 f의 3이 바로 준식입니다. 이 식은 f3이 얼마냐 묻는 것과 같은 말이죠. f3을 계산해 봅시다. 3을 대입하면 3의 3승 빼기 3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3 더하기 6입니다. 소거하고 나면 3이 정답이므로 3이 정답인데 실제 3번이 또 정답이네요. 다음은 999번 최다 빈출 왕중요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m의 값은 조금 전 문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2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식의 좌변은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3차 방정식의 좌변을 fx라고 할 때 f의 2와 같음을 조금 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f의 2를 계산해주면 2의 3승 빼기 2 곱하기 2의 제곱해서 이 부분은 소거가 되고 더하기 2m 빼기 3이 되고 그것이 7이 된다 하였으므로 결국 m의 값은 5가 정답이겠죠. 정답 2번입니다.